자, 이제 2024년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우리 이제 새로운 영상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공부하면서 뭐 교과 과정에 있는 부분들을 공부할 텐데, 교과 과정 말고도 조금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고하는 법을 좀 배워야 나중에 이제 고학년 올라가서 문제없이 수학을 잘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이게 이 아이디어를 갖고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풀리는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연습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매번 꾸준하게 영상을 듣는 연습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실제로 모든 학원을 다 다니면서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어차피 고등학생이 되면 영상 수업, 어떤 기타 과목, 뭐 사회 과목이 됐든 과학 과목이 됐든 영상 수업을 들으면서 뭐 인터넷 강의겠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혼자 공부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차분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구조는요, 제가 이제 어떤 이론들을 설명할 거고 대표 예제를 하나씩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해석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예제를 통해서 스스로 한번 확인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수업으로 연속하는 수의 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볼까요? 첫 번째 문제. 다음 연속하는 자연수의 합을 구해봅시다 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는 뭐 되게 쉽죠? 9 더하기 10 더하기 11 더하기 12 더하기 13 더하기 14. 연속하는 자연수의 합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개수가 엄청 많아진다면, 뭐 10개, 20개, 뭐 이렇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인가? 우리 이 첫 번째 문제는 많이 봤나요? 이런 문제들을? 이런 문제들은요,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얘랑 더하면 합이 23인데요. 얘랑 얘를 더해도 23인데요. 얘랑 더해도 23인데요. 그러면 23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나겠죠.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됐습니까? 두 번째 한번 문제를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봤더니 얘는 개수가 5개입니다. 5개면 아까 같은 원리를 적용한다면 얘랑 더하면 30이고요. 30이고요. 이 가운데를 따로 더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더하고 가운데를 따로 더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가운데 수가 15인데 얘가 16이고 얘가 14니까 얘가 1을 14한테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을 빼면 15가 되고 여기서 1을 더하면 15가 됩니다. 가운데 수는 여전히 15고요. 마찬가지로 17이 2를 뺏어서 13한테 준다면 얘도 15가 되고 얘도 15가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아이디어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얘는 15 곱하기 5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번 문제에서 하고자 하는 연속하는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원리는 뭐냐? 첫 번째, 1번은 개수가 짝수개입니다. 개수가 짝수개일 때는, 첫 번째, 개수가 짝수개일 때는 저희 각 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네모난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는 풀이를 푸는 란이 아니고요, 이론을 좀 적어 놔라 하는 칸이거든요. 그 이론을 한번 적어 놓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개수가 짝수개일 때는 양 끝의 합이라고도 하고요. 양 끝의 합이라는 건 9 더하기 14를 의미합니다. 아니면은요, 양 끝의 합보다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가운데 두 수의 합. 가운데 두 수라는 건 11 곱하기 12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수의 합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뭐를 해줄 거냐면
몇 세트가 있습니까? 그런 세트가. 저 개수가 6개니까 3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2분의 개수. 이런 원리로 계산을 하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더하는 수의 개수가 홀수계일 때는요. 홀수계일 때는 가운데가 있거든요. 짝수계일 땐 가운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 끝의 합 아니면 가운데 두 수의 합을 개수를 2로 나눈 걸로 곱했지만 홀수계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가운데 수 곱하기 개수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참고로요. 가운데 수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5개니까 얘는 가운데가 쉽게 보이는데 만약에 이 숫자가 엄청 크다면 가운데 수를 구할 때도 실수를 할 수가 있어서 가운데 수는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양 끝수 나누기 2 하면 이게 가운데 수가 됩니다. 됐어요? 네. 요렇게 1번 문제를 푸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론까지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1번은 간단하게 풀었어요. 자, 1번 문제를 풀면서 왜 이걸 하지?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아마 여러분 3번 문제쯤 갔을 때는 이걸 안 쓰면 이 이론을 모르면 3번 문제가 풀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다음 자연수의 합을 구해보세요. 얘는 아까랑 다른 건 뭐죠? 아까랑 다른 건 1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2씩 늘어나요. 그런데 어쨌든 간격이 일정하면 방금 우리가 했던 이 규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자, 보세요. 1부터 99까지의 합이에요. 1부터 99까지의 합은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건 1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홀수만 다 뽑아낸 거니까 50개가 될 겁니다. 50개라는 걸 세야 얘가 짝수구나. 개수가 짝수구나. 그러면 양 끝에 두 수의 합을 생각하시면 100 곱하기 몇 개? 50개니까 25세트. 얘는 2500인데요? 라고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됐죠? 뭐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아까는 1357999 이번엔 짝수의 합이네요. 그런데 얘도요. 방금 원리를 생각해보면 102 곱하기 25 왜냐면 얘도 50개거든요. 102 곱하기 25라고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2500이죠. 2500이고요. 얘를 곱해보면 2550입니다. 그런데 이 1번 문제, 2번 문제를 똑같아 보이는 문제를 배치한 이유는 이런 계산법보다 어디 갔죠? 얘를 계산할 건데 보세요. 얘가 아까 2500이라는 걸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96 더하기 98 더하기 100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얘도 양끝수 곱하기 25 해서 아까 계산을 해봤지만 조금 더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면 1번 답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2번 답은 훨씬 더 쉬운 게 뭐냐면 얘보다 얘가 1이 커졌어요. 얘보다 얘가 1이 커졌어요. 얘보다 얘가 1이 커졌어요. 얘보다 얘가 1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 숫자가 1씩 커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숫자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50개가 있으니까 50이 더 커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2550이라는 답이 훨씬 더 빨리 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 문제를 풀 때는 1번 답이 있을 때 2번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중학교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앞에 답을 이용해서 뒤에 두 번째 문제의 답을 푸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결이 됐다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인 45를 연속하는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 봅시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원리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연속하는 자연수의 합은 개수가 짝수계일 때 어떻게 썼었냐면 가운데 두 수의 합
곱하기 2분의 개수 이렇게 썼고요. 만약에 이 개수가 홀수계인 합이 있다면 가운데 수 곱하기 개수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두 가지 방법에 연속되는 합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45를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45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혹시 45가 연속되는 합으로 나타내는 거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딱 보면 22 더하기 23입니다. 저는 그냥 암산으로 딱 구했어요. 여러분도 구해지시나요? 그 다음에 우리 혹시 1 더하기 2 더하기 1부터 10까지의 합이 55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1부터 9까지의 합이 45입니다. 그것도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말고 다른 애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다 빠짐없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얘는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45를요 어떤 곱하기로 나타내 볼 건데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방법은 1 곱하기 45입니다. 얘가요 만약 짝수계여서 얘가 가운데 두 수의 합이고 얘가 2분의 개수인 상황이라면 가운데 두 수의 합이 45고 2분의 개수가 1이니까 개수가 2개죠. 그러면 가운데 두 수의 합이 45라는 거. 참고로 가운데 두 수가 연속한 자연수일 때 연속한 자연수 2개를 더하면 반드시 홀수가 됩니다. 왜냐면 홀수하고 짝수가 연달아 붙어 있기 때문에 홀수하고 짝수를 더하면 홀수가 돼서 이거는 22 더하기 23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아니라 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운데 수가 얘가 가운데 수고요. 얘가 개수예요. 그러면 그냥 45 한 개만 더하는 것도 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연속하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또 해볼게요. 얘가요 3 곱하기 15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3은 뭐고 이 15는 뭐냐?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짝수계라면 제가 이제 이쪽은 빨간색으로 쓸게요. 짝수계라면 얘가 2분의 개수고요. 그럼 6개를 더한 거고 가운데 두 수의 합이 15가 되는 거예요. 가운데 두 수의 합이 15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이 7 더하기 8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2분의 개수라는 건 6개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얘로 6개 만들면 7 더하기 8, 6, 9 뭐죠 이거? 그 다음에 5, 10 이렇게 더해도 6개가 연속돼서 15가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만약에 얘가 홀수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얘를 가운데 수로 보고요. 얘를 개수로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15가 가운데 수고 개수가 3개니까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더하면 45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석이 됐죠? 자, 그 다음 얘기. 혹시요, 반대로요.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선생님, 얘가 2분의 개수고요. 얘가 가운데 두 수 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써볼까요? 가운데 두 수의 합이 3이면은요, 이건 1하고 2를 의미하고요. 2분의 개수가 15라면 30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30개를 이 양쪽으로 늘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30개가 되려면 이쪽에 이제 2, 3, 4, 2까지 포함해서 15개, 얘는 0, 마이너스 1, 15개 이렇게 쓰면 얘도 45가 될 거예요. 그런데 자연수니까 우리는 이 상황은 쓸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가 가운데 수고 얘가 개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3을 기준으로 15개를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2, 4, 1, 5 이쪽으로 7개, 이쪽으로 7개를 쓰면 되겠죠. 근데 이쪽이 음수가 나와서 얘는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15로 만들 수 있는 연속한 자연수의 합은 이렇게 2개가 더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렵죠? 어렵죠? 여기까지 한 번 더 해볼 겁니다. 45는요 3 곱하기 15이기도 하지만 5, 9, 45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도요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얘가 짝수개라면 얘가 2분의 개수이고 얘가 두 수의 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두 수의 합이 9라는 건 4하고 5라는 걸 얘기하고 2분의 개수가 5이기 때문에 우리는 10개를 만드셔야 돼요. 자, 여기 10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4, 3, 2, 1, 0 이쪽으로 4까지 5개 5, 6, 7, 8, 9 이러면 10개가 되겠죠. 그런데 자연수의 합이니까 우리는 요거를 빼고 요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됐습니까? 이번에는 얘가 2분의 개수이고 얘가 두 수의 합이라면 이거 안 되는 거 보이시나요? 두 수의 합이 5라는 건 2하고 3인데 이쪽으로 이게 지금 2분의 개수가 9개면 18개 18개 하면 이쪽이 음수가 나와서 얘는 안 되죠. 이번에는 얘를 홀수개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개수고 얘가 가운데라고 생각하면 9를 기준으로 5개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왼쪽 2개, 오른쪽 2개겠죠. 이번에는요, 얘가 개수고 얘가 가운데 수라면 5를 기준으로 개수가 9개니까 4개, 4개를 쓰시면 돼요. 4, 3, 2, 1, 5, 6, 7, 8, 9. 네, 사실 얘는 얘하고 방금 똑같아요. 아까 여기 0을 지웠기 때문에 어찌됐던 얘하고 똑같으니까 아까 이제 이게 0이 있었으니까 얘를 지우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 모두 5가지의 상태가 만들어진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정도를 해석할 수 있다면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를 연습해보고 한번 과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오늘 배워야 될 주요 이론들은 다 배웠어요. 이제 응용 문제를 2개 정도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미소는 일주일간 책을 한 권씩 더 읽어서 모두 63권의 책을 읽었어요. 자, 보세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 다섯, 여섯, 7번째 날까지 다 읽어서 63권을 읽었답니다. 그런데 한 권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사실 그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이거 1차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요 원리를 먼저 하고 1차 방정식으로 다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얘는요, 이게 지금 홀수개인데요. 하나씩 더 늘어나면 연속한 자연수의 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운데 수 곱하기 7, 얘가 이거의 합입니다. 얘가 63이래요. 그러면 가운데 수는 7, 9, 63이니까 9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6, 7, 8, 9, 10, 11, 12. 아, 미소가 첫날 읽은 책은 6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중학생들이 보통 이제 1차 방정식으로 풀면 이렇게 풀죠. 얘를 미지수 x로 놓는 사람은 이렇게 풀 거예요. x 더하기 2, x 더하기 3, x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죠. 얘를 다 더하면 7x 더하기 1부터 6까지의 합은 6개니까는 7, 3, 21 이렇게 쓸 수 있고 얘가 63이다. 따라서 7x는 40이고 x는 6이다.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그 1차 방정식에 활용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개수가 홀수개일 때는 얘를 x로 놓는 것보다
가운데를 x로 놓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의 합은 이게 지금 가운데가 대칭이어서 다 지워져서 7x가 63이어서 x가 9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사실 우리가 가운데 수 곱하기 개수라고 하는 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사실은 이 원리가. 그래서 얘가 9네요. 그러니까 얘는 6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한 문제를 미소의 케이스를 풀었고요. 이번에는 하은이의 케이스인데 얘는 매일 한 권씩 더 읽어서 8일 동안 읽었대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 동안 68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얘는 어떻게 더하기로 했습니까? 얘도 1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지만 우리는 가운데 두 수의 합 곱하기 이게 8개니까 2분의 개수 4가 68이죠. 그러면 두 수의 합은 얼마입니까? 17 이렇게 됩니다. 두 수의 합이 17이라는 건 여기가 8, 여기가 9라는 걸 의미해요. 8, 7, 6, 5. 그래서 하은이가 첫날 읽은 책은 5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됐습니까? 네. 1차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는데 이 구조를 조금 이해하면 나중에 문제가 더 복잡해졌을 때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나중에 규칙성 혹은 수열 이런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구조를 기억해 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10개의 연속하는 자연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짝수를 모두 더하니 340이고요. 3회, 자, 10개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를 모두 더했더니 340이래요. 아니군요. 짝수만 더했더니요. 자, 우리 분명한 건 이 10개 안에 짝수가 5개, 홀수가 5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얘가 짝수로 시작하는지 홀수로 시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짝수 5개를 더해봤더니 340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짝수 5개 얘를 더하는 건 짝수의 가운데 수 곱하기 5 얘가 340이고 가운데 수는 340 나누기 5 하니까 68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짝수만 써볼게요. 68, 66, 62 아니다 64죠. 70, 72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63, 64, 65, 66, 67, 68, 69, 70, 71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고요. 64, 65,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이렇게 되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3의 배수를 모두 더하라고 했는데 요 숫자를 보면 3의 배수가 요렇게 4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 4개 더하면은요 60보다 큰 수니까 6, 4, 24, 240을 넘어가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우리가 찾는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찾는 답은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이면 짝수가 3의 배수가 66, 69, 72 모두 3개고 요 3개를 더하면 딱 207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큰 수는 73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어땠어요? 처음 시작은 굉장히 간단한 구조였지만 이 구조를 통해서 3번 문제처럼 뭔가 좀 복잡하고 쉽게 풀 수 없어 보이는 문제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까지 원리를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해보시고 4번, 5번 응용 문제까지 스스로 풀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수학 실력을 쌓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 부지런히 연습하시고 공부를 조금 더 집중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했고요. 숙제 다 하시고 나면 숙제 답안도 역시 숙제 영상으로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했습니다.